자, 인지 구조를 다루면서 성인간호든 여러 파트도 같이 제가 접목하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에 명문제 안 나온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하면서 자꾸 한 번 더 듣는 걸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성인간호 파트로 넘어간다면 호흡 이게 출혈해서 객혈인데 이 객혈시 간호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객혈시 간호는 꼭 기억을 하셔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럼 이때 객혈은 호흡기에서 나온 거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간호가 이 중에서 어떤 거 있다? 2번하고 3번이에요. 그래서 2번에 있는 절대 안정과 3번에 있는 금식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특히 객혈을 하는데 금식이기 때문에 왜 금식을 하냐 이래 말하면 기도 유지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뭐 음료수를 준다, 뭐 물을 준다, 음식물을 준다 이런 보기가 나오면 X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가 절대 안정이거든. 절대 안정이기 때문에 기침한다고 병을 두드려준다 이런 말하면 안 돼. 뭐 두드려준다, 자극을 주는 건 절대 안 되니까 X. 그리고 이때 기침을 하다 보니까 피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크게 기침하면 자극을 받아서 객혈을 더해. 그래서 4번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큰 기침은 어떻게 해요? 삼가하고 잔기침을 여러 번 나누어서 한다. 그리고 기침을 하다 보니까 피가 나는 거라서 기침은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은 가급적 하지 마라. 그 말인 거고, 그럼 말을 안 하고 의사소통은 뭘로 할까요? 필기구로 하라. 그리고 이때 출혈이니까 이때 차가운 거, 얼음 주머니를胸부 쪽에, 가슴 쪽에다가 적용해라. 그리고 또 자세는 어떤 자세를 한다? 반자위를 하는 거죠. 반자위를 하라. 왜? 객혈을 하는 환자들은 호흡이 곤란할 거니까 반자위를 하고, 이때 피는 발치했을 때 빼고는 전부 다 뱉는 거예요. 호피도 뱉고 객혈도 뱉고 후열도 뱉는데 발치하고 난 그 피는 삼킨다 그랬거든요. 피는 뱉는다는 거. 그리고 이때 객혈을 소독하는 방법에서 가장 좋은 거는 뭔데요? 소각이야. 무슨 객담 소독하면 소각인데 이게 이불에 피가 묻었어. 그럼 그럴 때는 뭘로 한다? 크레졸로 소독을 한다. 이때 크레졸은 여러분 소독약 중에서 낮은 수준의 소독약에 속해요. 낮은 수준의 소독약에 크레졸이라는 것도 들어간다는 거.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근골격계, 뼈를 한번 볼까요? 그럼 뼈에서는 우리가 구조를 말했을 때 뼈를 싸고 있는 골마, 그리고 뼈 안 부분에 우리 치즈 크러스트 피자라고 친다면 빵 안에 치즈 같은 것처럼요. 뼈 안쪽에 있는 부분 골수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뼈가 이루어져 있는데 까먹더라도 여러분 골막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한다? 뼈를 막이니까 고우고, 그리고 또 골절 시에 뼈를 재생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골막이다. 그리고 골수 중요하죠. 아까 혈구를 만든댔잖아. 그런데 어떤 혈구는 빼고 림프군은 빼고요. 그럼 림프군은 어디서 만든다 그랬어요? 림프절에서 만들고 나머지 모든 혈구들은 골수에서 만든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때, 밑에 골 조직은 뼈를 말하는 건데, 이 뼈에서 여러분, 물으면 이것까지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예요. 할 수 있을 건데, 우리가 다리뼈에서 대퇴부, 허벅지 쪽 뼈 말고, 허벅지 쪽의 뼈는 대퇴골이라고 하잖아. 그럼 무릎 밑에는 뼈가 몇 개 있어요? 우리 뒷다리도 밑에 두 개 있듯이 두 개가 있어. 그 두 개 중에서 붉은 뼈야. 붉고 한쪽에 있어서 우리 다리로 친다면 한쪽이면 엄지 쪽이에요, 새끼발가락 쪽이에요. 엄지 쪽이지 안쪽이. 그럼 이때 그럼 새끼발가락이 안쪽에 있는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서 엄지가 안쪽에 있지. 그럼 안쪽에 있는 뼈 중에서 체중을 지탱하는 뼈가 어떤 뼈다? 경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사람의 체중을 지탱해주는 뼈는 허벅지 뼈잖아. 대퇴골. 그리고 또 밑에 무릎 밑에 있는 안쪽에 있는 뼈 경골이라는 게 체중을 지탱하는 뼈다. 참고로만 하세요. 안 되시겠다 생각한다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험에 나왔죠. 십자인대.
십자인대가 파열됐다면 이 십자인대가 어디에 있냐 나왔어요. 어디에 있다? 십자인대가 열십자 모양으로 힘줄이 있다. 그래서 십자인대인데 이게 있는 곳은 무릎밖에 없어요. 무릎 하면 십자인대야. 그거 하나 나왔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면이면 얼굴지잖아요. 얼굴뼈에서 움직이는 뼈가 있는데 그 움직이는 뼈가 여러분 하면 턱 있죠. 그럼 아래턱 쪽에 있는 걸 뭐라고? 하악골이라고 하는 건데 6번 한번 기억하자. 그래도 6번에 보시면 어떤 말이 있어요? 6번에 악관절이 턱관절이야. 그럼 턱관절을 구성하는 뼈 하면 저를 보신다면 턱이라는 게 움직이는 관절인데 이게 움직이려면 아래쪽도 있어야 되지만 어디도 있어야 돼? 여기. 측면도 있어요. 이 두 개가 측도 악하고 만나야지만 움직이니까. 그럼 이때 이쪽에 있는 뼈를 뭐라고 한다? 측두골. 그리고 또 아래쪽 뼈는 하악골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악관절을 구성하는 뼈는 측두골과 하악골이다. 그 말인 거고 7번은 자주 그래도 물었었어요. 관골이에요. 관골은 힙을 말해요. 엉덩이 힙을 이루는 뼈예요. 그럼 힙을 이루는 뼈는 세 가지가 연대를 맺어서 엉덩이 힙을 이루는데 그 뼈 중에서 가장 넓은 부분 상골 그리고 또 아유 부끄러워요 안쪽 부분은 치골 그리고 또 우리 엉덩방아 확 찍었을 때 다칠 수 있는 뼈가 좌골이라는 거죠. 이 세 개의 뼈가 모두 합쳐서 광골을 이룬다. 다음 중 광골을 구성하는 뼈는 등골, 좌골, 치골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이때 치골 쪽에서 항문으로 닦는다 할 때 어떤 거 할 때였어요? 여자 인공도뇨 할 때도 치골에서 항문으로 맞나요? 그 다음에 여성의 회원부 소독할 때도 치골 쪽에서 항문으로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요도에서 항문으로 전부 다 같은 의미였어요. 그렇게 보고 그런 남자에게서 식기 간호할 때는 어떻게 닦았어요? 남자는 치골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인데 치골이 있어. 엉덩이뼈는 똑같이 있는데. 그럼 남자에게서는 생식기 간호 어떻게 했었어요? 기본 간호에서 귀도 닦고 그리고 치골 하나 귀도 닦고 음경 닦고 치골에서 항문으로 닦고 여자는 음순, 송순, 요도에서 항문. 요도에서 항문이란 말이 치골에서 항문으로 어떤 의미예요? 그렇게 닦고 남자는 귀도 닦고 음경 닦고 치골에서 항문으로 닦고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그리고 척추뼈는 모두 몇 개다? 26개라는 거. 그죠? 한번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때 척추뼈 중에서 천추라고 했죠. 이 천추가 청골이잖아. 청골뼈잖아. 여기에 뭐가 생긴다? 청골이 빨적이 생겼다 하면 뭐였어요? 녹차. 그래서 천골까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요추뼈가 5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추 천자할 때 5개 1번부터 5번까지 순서가 있을 때 뼈가 있을 때 몇 번과 몇 번 사이에서 천자했어요. 요추 천자할 때 3번과 4번 사이 그런데도 5개니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추간판이라는 거 있죠. 자,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 좀 알았나요? 추간판은 다른 이름으로 디스크 또는 다른 이름으로 원반이라고 해도 돼. 동글동글하게 생겼으니까. 그럼 여기 그림에서 보면 여러분 파란 색깔 있지? 그 파란 색깔이 뭐다? 추간판이에요. 그럼 이 추간판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척추뼈를 추골이라는 게 척추골 그 말이야. 추골이 척추뼈 그 소리예요. 그럼 이때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잖아. 그럼 얘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한다? 척추뼈와 척추뼈가 서로가 만나자만 있으면 움직일 때마다 충격을 어떻게 할 거야? 아파서 안 되겠지. 그 충격을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게 어떤 게 한다?
추간판이에요. 얘가 척추뼈 사이에 예쁘게 살짝 잘 들어가 있어야 돼. 이게 바깥으로 삐져나온 게 뭐예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추간판 탈출증 환자가 허리 쪽이 아파야 되는데 저기 전단지 쪽까지만 그런 통증을 뭐라고 했어요? 멀리 떨어진 다른 부위까지 아픈 거 방사통이라고 하면서 주간판 폐출증 환자가 멀리 떨어진 종아리가 아프다 하면 방사통이라는 말을 같이 했었어요. 주간판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그래도 기억하세요. 뼈에 영향을 주는 요소예요. 그럼 뼈에 영향을 준다는 말은 뼈하고 상관이 있고 뼈하고 그게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뼈하고 상관이 있는 거 찾는 거예요. 그럼 뼈하고 상관이 있는 게 칼슘, 그리고 칼슘 친구 인, 비타민 중에서는 D, 그리고 또 갑상선 호르몬이 뼈하고 상관이 있잖아. 그럼 갑상선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은 두 가지인데 톡신하고 칼시토닌인데 뼈하고 상관 있는 건 뭐다? 칼시토닌이야. 칼슘, 칼, 이해되시죠? 칼시토닌이야. 그리고 또 복압상생 호르몬이요. 이 복압상생 호르몬은 칼슘을 어디로 끌고 간다? 피 안으로, 혈관 안으로 끌고 가는 게 복압상승이에요. 어쨌든 간에 뼈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뼈하고 상관 있는 거 칼슘, 인, 비타민 D, 복압상선, 갑상선 이런 게 뼈하고 상관이 있다. 보시고 그리고 근육은 모양에 따라 한번 나눠볼까요? 근육의 모양이 가로무늬로 되어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 횡문근이라고 해요. 가로무늬로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가로무늬가 아니면 그냥 다 퉁칠게 뭐라고 한다? 평활근이라고 해요. 가로무늬가 없고 밋밋하다, 민자다 그래서 민무늬근이거든. 그래서 가로무늬인 근육이 있고 가로무늬가 없는 근육이 있어. 이때 가로무늬인 근육은 골격에 붙어 있는 근육, 그리고 또 심장에도 근육이 있잖아. 심근경색증이라고 하듯이 심장에 붙어 있는 근육도 가로무늬예요. 반면 가로무늬가 아닌 거는 내장에 붙어 있는 근육은 가로무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근육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모양에 따라 나누면 가로무늬근 그리고 가로무늬가 아닌 통활근이 있고 이번에는 모양에 따라 나눈 게 아니라 내 의지로 근육이 움직이면 수익근, 내 의지로 조절이 되지 않으면 골수익근이라고 할 거야. 그럼 이때 내 의지로 조절되는 건 여러분 얼굴 들어보세요 하면 얼굴 들 수 있잖아. 그럼 내 의지로 조절이 되는 거죠.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은 내 의지로 조절이 되는 골격근이에요. 아니면 심장에 붙어 있는 거나 내장에 붙어 있는 거는 내 의지로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다음 주 근육의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이라고 해서 이렇게 물으면요. 횡문근 이라다. 횡문근이라고 있어요. 횡문근 그리고 또 내장근 그 다음에 불수의근이라고 말했어요. 이 연결이 세 개가 연대가 제대로 맺어져 있나요? 아니죠. 왜 아닌 거예요? 여기서 보면 횡문근은 내장근이 아니고 횡문근은 뭐밖에 없다? 골격근, 심장근이야. 내장근은 평활근이거든. 여기서 벌써 틀려버렸어. 그죠? 그리고 내장근은 골수이근이다.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얘는 맞아. 근데 세 개가 다 맞아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틀린 거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문제집에서도 이렇게 물어봤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근육에 주사할 때 근육 주사는 어디다 합니까? 하면 가장 많이 쓰는 건 이 중에 뭘까? 엉덩이 근육. 둔근이 되겠고 이 둔근에 주사할 때 제일 신경 써야 될 거는 뭐예요? 좌골신경 그리고 팔골 신경 써야 되겠죠. 근육 주사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때는 좌골신경과 혈관을 찌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애기들은 영아들은 엉덩이 주사 맞을 때 우리가 근육 주사 맞을 때 엉덩이 하는 게 아니라 허벅지 쪽에 할 거야. 그래서 영아에게 근육 주사 부위 하면은 외측 광근이에요. 허벅지 쪽이에요. 허벅지 바깥쪽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엉덩이 근육인데 애기들은 외측 광근. 그리고 팔에서 예방 주사할 때 삼각근. 그리고 또 대퇴 직근은 허벅지 앞쪽에
허벅지 바로 앞쪽이에요. 그럼 허벅지 바로 앞쪽은 내가 스스로가 셀프로 IM하기가 좋은 자리가 되겠죠. 이런 자리가 근육주사 부위라는 거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소화기계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화기계는 구강부터 해서 어디까지 항문까지 이어질 건데 이 순서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스킵해요. 그 중에 아까 그랬죠? 인두라는 건 음식물과 공기의 공동 통로다 라고 말했고, 이때 십이지장과 공장, 회장 이 세 가지는 어디에 속한다? 소장이고, 그리고 또 맹장부터 결장까지, 직장까지 요 세 개는 어디에 속한다? 대장이고, 이 중에서 변이를 일으키는 부분은 어디다? 직장이고, 그죠? 그럼 이때 대장과 소장을 비교하는 것도 여러분 그래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럼 대장하고 소장은 차이점은 영양분을 쫙쫙 빨아당기는 거는 어디서 한다? 소장이에요. 그래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게 소장에 뭐가 있어서 그렇다? 육모가 있어서 그래. 그럼 결론적으로 소장에는 육모가 있고요. 대장에는 육모가 없어요. 그쵸? 육모가 있는 건 어디다? 소장이라는 거. 하는 일은 영양분을 흡수한다는 거. 그거 하나 꼭 기억을 하고. 그럼 이때 소장과 대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게 소장이라면 대장은 뭐 흡수하는 게 없습니까? 수분을 흡수해. 수분을 빨아당겨서 대변으로 변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대장이에요. 그럼 이때 대장 중에서 대장암이라고 한다면 그 대장암이 가장 많이 고발하는 부위는 어딘가요? 직장, 그리고 또 S자상 결장, 보불결장. 그래서 직장, 그리고 직장과 S자상 결장. 그 부분이 대장암이 가장 잘 생기는 부분이다. 라는 말을 했었고, 그 다음에 위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소화기 운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참고로 보시고, 이 중에서 여러분, 연동 운동이라는 거는 음식물을 아래로 바깥으로 빼려고 하는 거야. 이 연동 운동을 촉진해서 변을 빼는 관장을 뭐라고 말했어요? 배변관장, 배출관장, 성결관장이라는 게 있어요.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한다 했을 때 연동 운동은 음식물이 아래로 내리는 건 연동 운동이래. 분절은 분지르는 거지. 부시는 거지. 저작은 씹는 거고, 연화는 꿀꺽 삼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저장하는 곳은 어디가 된다? 위가 된다. 그런데 위는 음식물을 저장하는 곳이고 소장에 가야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하나 아시고 넘어가요. 위가 내가 이 두 가지는 알아서 흡수할게. 어떤 거요? 알코올과 당분이라는 거. 이 두 가지는 위에서 흡수를 바로 해버리겠다는 거. 그 말이고. 그리고 위에는 위가 중간에 있다면 윗부분이 어디예요? 식도. 그죠? 식도. 아래 부분은 뭐라고 해요? 아래 부분은 십이지장. 그럼 이때 위가 주머니처럼, 쪼마니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식도하고 위가 연결되는 결론적으로 위에 입구. 그 부분을 뭐라고 한다? 동문. 그리고 위가 끝나면 십이지장하고 연결돼 있거든. 결론은 위의 마지막 출구. 그 부분의 이름은 뭐라고 한다? 유문이에요. 헷갈리시면 본유 이렇게 외웠어. 저도 본유. 그래서 국문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기들이 왜 트림을 시켜야 돼요? 꼭 수유하고 나서 트림을 꼭 시켜야 되죠. 수유 중요도 시키고 수유 끝나고 이유는 애기들은 요 식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위 입구에 있는 국문 활약근의 발달이 쪼여주는 데 약하기 때문에 헐거우니까 위에 들어와 있는 우유가 어떻게 될까? 하고 식도 쪽으로 역류해서 구토하거든. 그래서 애기들이 구토를 잘하는 이유가 뭐냐? 이래 말하면 국문 활약근의 발달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은 어떤 자세로 누워줬어요? 우측위. 애기 수유하고 나서는 우측이라고 했잖아요. 우측위로 눕혀준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위에 소화기계에서는 소화효소라는 게 나오죠.
소화효소라고 해도 되고 소화액이라고 해도 돼. 그럼 이때 소화효소에는 위에서 나오는 소화효소가 뭐다? 펩신이에요. 알아두세요, 여러분. 펩신이 나와. 이 펩신으로 단계가 펩신이 되기 전 단계 이름을 뭐라고 할까? 펩시노겐. 펩시노겐. 그래서 혹시 시험에서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이 어떤 거냐 했는데 펩신이라는 말이 없고 펩시노겐 있으면 그거 해. 펩신 전 단계니까 펩신이에요. 그럼 얘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한다? 단백질 소화를 관여한다. 펩신은 하나를 기억하세요. 얘는 위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나머지는 여러분 참고로만 해도 돼. 이 염산이라는 거는 위에는 산이 있잖아. 우리가 위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게 그 위산이 염산이에요. 있어야 돼. 또 없으면 안 돼. 얘가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상하지 않게 도와주는데 얘가 만약에 하나도 없어. 그럼 바로 뭘까? 위암이에요. 위암이면 염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염산이 안 나와서 생기는 질환, 의심질환이 뭐냐? 이래 말하면 위암이라고 두꺼운 문제집에서도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염산도 여러분 있어야 돼. 없어지는 안 돼. 그리고 우리 소화제 중에서 약국 가서 뭐 가스터 뭐 이런 말씀 있지. 다 소화제야. 그래서 이런 건데 신이라도 기억을 하실 것. 그 다음에 췌장은 그냥 당연하지 않나? 아틀이라는 거. 그죠? 아틀이. 그래서 제가 외우실 때 한단지, 아트리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침에서도 여러분 소화액이 나와. 그럼 침에서 나오는 소화액이 이름이 파이알린이라고 해요. 그럼 파이알린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소화시킨다? 탄수화물이에요. 그럼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게 췌장에서 나오는 거 뭐? 아밀라제. 그리고 또 타액에서 나오는 파이알린. 타액에서 나오니까 파이알린. 됐나요? 이런 거는 침에서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장에서 나오는 소화액도 있어요. 그럼 장에서 나오는 소화액은 이름 그냥 여러분 이름 그냥 이런 이름 나오면 그냥 장에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에서 나오는 소화액은 저는 외울 때 그냥 장애인 말락 쑥 이렇게 써요. 장애인 말락쑥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장에서 만들어진다. 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5번 에게서는 소화액도 나오는데 이 침이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럼 침이 나오는 세 군데가 어디? 이하샘, 분리샘, 그리고 또 턱 밑에 박하샘, 그리고 혀 밑에 설하샘 세 군데죠. 이 중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생기는 감염성 질환이 뭐예요? 유행성 이하선염 있었고 이때 나이트로글리세린을 어디다 넣어요? 혀 밑에 넣으면 침이 나와서 약이 녹잖아. 그래서 설하라는 말이 들어간 거고 그리고 또 치과 진료하는데 입에서 침이 계속 나오면 진료하는데 침이 계속 부글부글 침이 많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침이 나오는 거를 조금 막아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흡수해야 되니까 그때 하는 게 문수법이라는 게 있으면서 꺼즈 같은 거 끼워준다 그랬어. 그럼 꺼즈를 어디다 끼웠어요? 혀 밑에. 왜? 침이 나오니까. 되셨죠? 그래서 이런 거 설라 하면은 침이 나오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12지장 중요하죠? 자, 12지장은 다 까먹더라도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자, 두 번째 줄에 간즙하고 췌장액이 함유되어서 만난 부분이다. 기억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소화성 궤양이 가장 잘 생기는 부위가 어디다? 12지장이에요. 그럼 소화성 궤양은 3종 세트가 연합이 돼서 소화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때 12지장에 문제가 생기면 12지장 궤양, 위에 문제가 생기면 위궤양, 하나는 또 뭐예요? 식도궤양.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거는 12지장 궤양이다. 그런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밑에 최종 산물이에요. 최종 산물. 벌써 최종산물은 탄수화물의 마지막 형태가 뭐라고 해요? 포도당 기억하시고 포도당을 혹시나 고기에서 글루코스 있으면 그거 하세요?
포도당 같은 말이에요. 단백질은 마지막 쪼개졌을 때 뭐다? 아미노산. 참고로 지방은 쪼개지면 두 개로 쪼개질 거야. 지방산과 글리세롤. 영양인데 소화액 나왔으니까 지금 설명을 했고, 그리고 중요하죠. 췌장입니다. 그럼 췌장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한다면 하는 일이 소화액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어서 두 가지 일을 하는 거 기억을 합니다. 호르몬 하면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간은 어디에 위치한다? 오상복부에 위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개인 기관 중에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게 어디다? 간이에요. 그럼 간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합니까? 아셔야 되겠죠. 먼저 일단 대사 기능을 해. 그럼 대사 기능을 한다는 말은 내 몸을 보일러 돌려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간염이 있거나 간이 아프면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뭐를 많이 줬어요? 피곤하니까. 탄수화물, 에너지를 좀 더 줬잖아. 그래서 우리 간질환 하면은 탄수화물 들어갔잖아요. 대사작용하니까. 그 다음에 배설 기능도 해요. 그럼 배설 기능도 하고 어떤 거? 단백질 찌꺼기, 암모니아 배설해야 되잖아요. 하고 그리고 분비 기능해요. 뭘 분비하죠? 담즙이요. 그럼 이 담즙은 지방 소화에 관여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담즙을 만드는 게 간인데 만약에 간이 아프면 담즙이 잘 안 만들어지니까 지방 소화가 안 돼서 뭐를 적게 줘야 된다? 저지방이라는 말을 했고 그리고 해독작용한다는 거. 그래서 해독작용하는데 노인들은 간 기능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래서 노인들의 특징에서 간 기능의 저하로 해독작용이 결여되어 있다. 떨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노인들은 간 기능의 저하로 해독작용이 떨어집니다. 그 말이고 그리고 또 생기에 생기라는 말은 아기 생겼을 때 임신했을 때 조열 기능 한다. 그냥 조열 기능이라고 하면 안 돼요. 폐생기에 조열 기능을 한다 하는 거 보시고 그리고 또 탄수화물 포도당을 일부 쓰고 남은 거는 간에서 저장도 하잖아. 그리고 또 혈장 반응 알부민도 만들고 그리고 또 혈액 응고 인자 만들잖아요. 프로트롬빈이요. 다른 거 다 까먹더라도 프로트롬빈 만들기 때문에 아까 혈액 응고 인자에 관여하는 요소 할 때 프로트롬빈이 어디서 만들어진다? 간에서 만들어진다. 라는 말고 피브리노젠도 혈액 응고하고 상관이 있고요. 그리고 간이 나왔으니까 식이요법 정리했어 여러분. 꼭 기억을 합니다. 간질환자, 간경화 이런 말하면 고단백 그리고 또 뭐 찾아야 돼요? 저지방 두 개 찾고 또 하나 더 찾는 다음에 고탄수 찾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간성훈수는 물어요. 간성훈수는 어떤 배설이 안 돼서 생긴 거예요? 그럼 암모니아. 그럼 암모니아는 단백질 찌꺼기기 때문에 간성 혼수 환자들은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더 암모니아가 더 쌓여. 그래서 저단백이라는 거. 간성 혼수 예방이란 말하면 저단백. 그냥 간경화증 환자 이런 말하면 고단백이에요. 그리고 비뇨기입니다. 비뇨기 순서 기억하세요. 자, 소변을 만드는 신장. 그럼 만들어진 소변이 내려가는 길 요관 어디 한 곳에 모여야 되겠네 방광 그리고 내려가는 길 요도라고 하죠. 여기를 보는 검사가 기본간호에서 어디였어요? 무슨 검사였어요? 정맥, 신우, 조영 검사. 여러분 기본간호에서 정맥, 신우, 조영 검사 있었죠. 그게 신장, 요관, 방광, 요도 이런 데를 보는 거잖아요. 이거 조영제 어디로 줬었어요? IV 정맥으로 줬죠. 금식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죠? 그거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보시면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찾을 수 있겠지. 신우에서. 이러면 신우가 어디야? 신우가 신장에서 여기 보면 깔때기처럼 여기 얘가 조금 파진 부분 있지. 요 부분이 신우야. 그럼 우리가 요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걸 뭐라 그래? 신우신경이라고 하죠. 그럼 신우에서
방광까지, 신우에서 방광까지 소변을 운반하는 길,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요관이 되겠고, 그럼 신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한다면, 자, 무슨 일을 한다? 배설이죠. 신장의 기능도 여러분 알아두세요. 신장이 하는 일은 배설이라는 것. 배설을 하죠. 배설하고 찌꺼기 소변으로 배설하죠. 소변 뭘로 배설해요? 그 밑에 보시면 요소, 요산, 크레아틴, 무기, 염류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먹더라도 요소, 요산, 크레아틴 요 세 가지가 소변으로 배설이 된다는 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보시면 혈압 조절 물질을 분비한다 그랬어요. 그럼 혈압 조절 물질 이름이 뭐예요? 레닌이에요. 요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었죠. 그리고 소변을 만드는 일도 신장이 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소변은 하루에 보는 소변이 얼마냐? 그리고 頻尿, 모뇨, 다뇨 이런 용어정이 있죠. 그래도 이런 건 여러분 알아두셔요. 그 중에 다뇨, 頻尿, 모뇨, 頻尿까지 전부 다 봐두십니다. 기억하고 특히 頻尿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뇨는 소변의 양을 엄청나게 많이 보는 것을 뭐라고 한다? 다뇨라고 했어요. 이때 너무 엄청나게 많이 보는 질환이 뭐예요? 질환이 요붕증이잖아. 그죠? 요붕증. 그럼 요붕증은 어떤 호르몬의 문제야? 항이뇨 호르몬의 자 조심하세요. 부족한 거예요? 많아서 생긴 거예요? 부족해서 항이뇨 호르몬의 부족으로 요붕증이 초래돼서 반뇨가 생기겠죠. 그럼 반뇨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뭐가 생길 수 있을까? 탈수가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신경계입니다. 신경계입니다. 그럼 신경계에서는 우리가 중추신경, 말초신경, 자율신경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추신경 하면 어디다? 뇌하고 척수다. 그것도 아셔야 되겠죠. 그럼 이때 뇌의 종류에 대해서 기능을 물어볼 수 있어. 그럼 이때 대뇌는 제 생각 별로 안 물어볼 것 같아요. 하는 일이 많으니까 좀 특징적인 것만 물어본다면 손해예요. 그럼 손해는 어떤 일에 관여한다? 평형에 감간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신경이 되게 좋은 친구들은 어떤 뇌가 발달했다? 손해가 발달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다쳤다. 그 다음부터는 비틀거리면서 중심을 못 잡더라. 어느 뇌에 문제를 입은 거다? 손해에 문제를 입은 거죠. 손해 하면 평형이에요. 그 다음에 연수 아까 했었잖아요. 중요하다고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시상하부라는 거 있었죠. 그럼 시상하부는 두 가지 체온을 조절하는 센터들. 그래서 고막 체온이 가장 정확하게 체온을 재는 부위다. 라는 말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시상하부, 항상성을 유지한다. 항상. 되셨죠?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에 관여하는 데가 시상하부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추신경, 말초신경이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다? 자율신경이 있어. 그럼 이때 자율신경은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럼 자율신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교감신경하고 뭐가 있다? 무교감신경이 있어. 근데 둘이 하는 역할이 하나가 올려주면 하나는 떨어지게 하지. 이런 관계를 비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은 서로 같이 동반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작용을 한다. 라고 했고 그러면 하나만 알아두는 게 낫지 않을까? 교감신경이죠. 그럼 이때 교감신경이 움직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나면 우리도 누구나가 너무 긴장이 되네 아드레날린이 나오네 이렇게 말하거든. 교감신경이 움직이면 흥분하면 쑥 나오는 호르몬 중에서 어떤 거? 에피네프린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이에요. 교감하고 부교감은 서로 반대작용하지만 에피네프린하고 노에피네프린은 노가 없다 그래서 에피네프린 역할하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 에피네프린의 조교 역할